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주 유엔 일본 대사에 발송했습니다. 뉴욕주 드림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가 오늘 본방송 KBN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11위에 선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어제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모독 발언을 일삼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에 항의하는 서한을 주 유엔 일본 대사에 발송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일 맨해튼 주 유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시모토 시장에 대한 항의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총탄이 오고 가는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선 전쟁터에서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일본만 위안부를 둔 게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각국이 모두 강간 국가다.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의 연이은 막말들. 이에 국제사회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니시다 수네오 주 유엔 일본 대사에게 하시모토의 일본군 위안부 모독 발언에 대한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한에서 최근 강한 분노를 유발케 하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망언과 관련된 문제로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하시모토는 2차 세계대전 중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가 된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끔찍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나는 뉴욕의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그들의 가족, 후손들을 위해 하시모토의 끔찍한 망언에 대항하는 아시안계 커뮤니티의 지도자 대열에 동참했다면서 하시모토의 망언은 일본군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성노예로 끌려간 20만 피해 여성과 가족, 후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으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하시모토에게 강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는 금요일 면담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서한 내용을 맺었습니다. 김 의원은 내일 12시 맨해튼 주 유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과 하시모토 시장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주 드림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불법 체류 학생들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드림 펀드를 통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통과에 실패했던 뉴욕주 드림 법안이 지난 21일 찬성 90표, 반대 48표로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불체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드림펀드라는 민간 기금 조성을 통해 불체 학생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또 불체자 가정도 납세자 번호만 있으면 학비 적립 플랜인 뉴욕주 529 플랜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그러나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화당은 어떤 식의 세금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주 드림 법안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교육비 지원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 감사원에서는 주 드림 법안을 시행해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전체 학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의 2% 정도인 2천만 달러 가량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으며 주 교육국과 리전트 위원회 등에서도 주 드림 법안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있어 6월 말로 마감되는 이번 회기 동안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 제33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가 오늘 본방송 KBN을 찾았습니다. 한인회가 계획하고 있는 전반기 사업들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집행부는 새롭게 편성된 조직 구성과 신규 사업 계획안을 내놓고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KBN을 찾은 한인회는 6가지의 구체적인 주요 사업 계획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인회는 정치인과의 한라인 구축, 민원 접수의 활성화, 한인 업무의 연속성 구축과 기록 보존, 또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신뢰받는 한인회를 만들기, 한인회 웹사이트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것 등 6가지의 주요 사업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구심점이 되는 한인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뢰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민원을 받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한인회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을 또 많이 알리려면 웹사이트를 우리가 아주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한인 사회의 그 생활과 정보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집행부 조직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한인회는 코리안 퍼레이드 위원회, 민원 분석 위원회 등 20개 분과의 실행 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각 분과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한인회 업무의 효율성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회장님과 저 그 부회장이 같이 그 실행위원회 사람들이랑 민첩하게 일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갖다 유지하면서 계속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또 우리 또 34대 35대 이제 회장님들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터득한 노하우를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제 지금 중요성입니다. 한인회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수기식 장부 기입을 벗어나 전문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재정 운영 상태를 공개하고 매년 1회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 감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해 신뢰를 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11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1위에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차지했으며 박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서 11위로 선정하고 15년 이래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라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에 어머니가 암살된 후 22세의 나이로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 국내 총생산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15대 경제대국 대통령이지만 수출형 경제가 중국과 일본의 도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가 벼랑 끝 전술로 인해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부터 줄곧 1위를 지켜온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역시 이번에도 1위 자리를 지켰고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세계 최대 자선단체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대표이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 그리고 미셸 오바마 여사,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이 5위 내에 포함됐습니다. 플러싱 지역에는 10년이 채 안 된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이 80%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많습니다.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손쉬우며 소기업들이 플러싱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기업 지원 비영리 단체 원플러싱이 우편번호 11354, 11355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이 79.3%로 나타났습니다.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은 전국적으로는 55%, 뉴욕주에서는 평균 61%로 나타나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53%의 기업이 창업 5년 이하의 신생기업이었고 설립 6에서 10년 된 기업 21%까지 포함하면 74%의 기업이 설립된 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창업한 지 21년 된 대를 잇는 기업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플러싱 경제가 소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며 플러싱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경기가 활성화돼 창업이 활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감사원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플러싱의 기업 숫자는 37.6% 증가해 뉴욕시 전체 증가율 5.7%와 크게 대비됐습니다. 한편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따른 업종 구분에서는 식당, 슈퍼마켓 등 음식 관련 업체와 약국, 병원 등 건강 관련 업체가 가장 많았고 의류나 생필품을 판매하는 생활용품점과 미용실, 스파 등 미용 서비스 업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의 무법자이자 살인자입니다라는 표어가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어제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찰스 푸실러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30일간 징역형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3번 이상 적발되면 최소 90일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2급 또는 D급 중범 혐의를 적용 4에서 7년의 징역형 또는 $1,000에서 $10,000의 벌금형을 선고토록 돼 있지만 대부분 판사의 재량으로 벌금과 사회 봉사 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뉴욕주 음주운전 적발자의 21.6%가 상습 음주운전자였으나 이들 가운데 실제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푸실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하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차를 두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 가운데 인구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뉴욕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인구를 넘어섰으며 신생아 출생도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연방센서스국은 2012년도 7월을 기준으로 전국 각 지역별 인구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뉴욕시는 2011년 7월 이후 1년간 총 67,058명의 인구가 늘어 전국의 도시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이 34,625명의 증가를 보여 2위를 차지했으나 뉴욕은 이보다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2010년 인구 센서스와 비교해도 2년간 16만 1천여 명이 늘어 2위인 로스앤젤레스의 6만 5천여 명보다 2.5배 앞서는 속도입니다. 1년간의 수적 인구 증가로는 뉴욕시와 휴스턴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 샌안토니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율 증가로는 텍사스 샌마코스가 4.9%의 증가율로 최고였으며 역시 텍사스의 8개 도시에서 인구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